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요,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금일은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 자, GTX 역사. 그래서 과천과 안양이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천하고 안양시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GTX 신호선 인덕원역에 정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양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인덕원 정차는 바로 반쪽짜리 GTX다. 그래서 이제 과천시장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장님과 과천시장님이 대립을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안양시에 인덕원역이 있고요. 바로 다음 정거장이 이제 4호선으로 보게 되면 그 과천역인데, 이제 과천하고 인덕원하고 이제 인접해 있잖아요. 근데 GTX 노선이라는 거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인접하고 있는 역사에 한 번 쓰고 또 쓴다. 자, 이거 좀 우리가 취재하는 목적과는 굉장히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인덕원에 만약에 이 GTX 노선이 정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인덕원의 또 다른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 또 요런 그 GTX 자, 노선 역사가 들어가는 인덕원, 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가치가 생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국토부에서 이 GTX는 현재 기본계획 절차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지자체에서 역사신설 요구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제 안양시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연구 용역까지 한다기에 인덕원역은 일단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국토부에서 뭐라고요? 자, 국토부에서 안양시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자, 이 연구 용역까지 한다고 안양시에서 한다고 한다면 인덕원역은 일단 검토하겠다. 그럼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쪽 일대의 가치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자, 만약에 인덕원역이 생기게 되면, 자, 과천시와 이제 안양시는, 현재, 좀 갈등이, 자, 이로 인해서 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점을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개발원에서 애초에 GTX 건설사업 예타보고서를 보면, 그 집안 여건이라든가 선형 조건, 자, 토지 이용 현황 및 계획, 그리고 교통 수요뿐만 아니라 승객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승하차 연평균 증가율은 자, 인덕원역이 그 과천 정부청사역보다 인덕원이 유리한 것으로 자, 나왔지만 결국에 그 유리한 걸 버리고요. 과천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과천역보다는 인덕원역이 자, 앞으로 월판선 들어가고요. 인덕원 동탄선 들어가고 자, 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GTX 노선이 정차를 한다 그러면 많은 유동인구가 여기서 환승을 할 것 같은데, 자, 그보다는 이제 한정거장 앞서 있는 그 과천역이 생기게 되면 일단 여기에서 KDI에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굉장히 인덕원역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왜 과천에다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과천에 만들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유리한 지역에다가 만드는 게 맞잖아요.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요 지금 내용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인덕원의 일대, 자, 향후에 GTX 여기 정차를 한다 그러면 가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인덕원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월판선이 앞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덕원 동탄선이 아래 내려가고요. 이 초록색이 이제 GTX 자,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GTX 노선이 이제 이 과천역에서 쓴다라는 거잖아요. 과천역에서. 근데 만약에 지금 안양시에서 발주한 용역조사 보고서가 자, 타당성이 있고 일리 있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 이 인덕원역에도 정차를 할 수 있겠다. 정차역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역 일대의 가치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역 일대가. 자, 그래서 이제 요 포인트 자, 한번 살펴봐야 될 포인트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인덕원 자, 일대 많이 살펴봤고요. 월곡 판교선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월곡 판교선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월곡 판교선 여러분들 좀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중요한 역사. 자, 그 중요한 역사 중에서도요. 일단 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역사냐면, 자, 요 송도역 있잖아요. 자, 이 송도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송도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역사로는 자, 시흥 장현이 있잖아요. 장현. 자, 그랬을 때 이제 장현 이 역사 월판선이 들어간 장현역, 자, 시흥 시청역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번이 중요한 게 바로 광명 KTX 역사입니다. 자, 이 역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적이 바로 인덕원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판교역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역사가 바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급행열차가 다녀요. 이쪽으로 급행열차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송도에서 자, KTX역도 출발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월판선도 이제 송도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송도, 시흥시청, 인덕원, 판교, 광명이 그 EMU 출발역이 되면서 통군형 전동차 시작점. 자, 요 이제 우리가 이제 EMU 출발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차하는 역이 바로 송도, 시흥시청, 광명, 인덕원, 판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형, 자, 전동차 시작점은 연수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천 연수역. 자,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금 GTX 노선, 자, 죄송합니다. 이 GTX 노선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월곡판교선이에요. 월곡판교선. 자, 월곡판교선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빠른 게 시속 250km짜리예요. 그리고 KTX SRT가 최대 시속 300km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TX A 노선 있잖아요. 뭐 B 노선, C 노선. 이게 180km짜리입니다. 그래서 GTX A 노선보다 지금 이 월곡판교선 정말 빠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천에서 앞으로 강원도까지 약 1시간 5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GTX 노선이 보다 이제 빠르게 움직인 게 월곡 판교선인데,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역사들이 이제 이 EMU,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열차가 정차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월판선 EMU, 자, 250이 이제 운행이 될 텐데, 송도, 그 다음에 이제 시흥시청, 광명, 인덕원, 판교, 운행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해당 지역 더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고 시속 EMU는 250km, 그리고 일반 전동차는 120km입니다. 자, 그래서 월판선에서 운행될, 자, 열차 속도는 일반 전동차 71km를 달리는, 자, 71km로요. 자, 9호선 급행열차, 9호선 빠르게 달리죠. 그 중에서도 급행열차가 지금 46km대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월판선에서 운행하게 될 그 열차 속도는 71k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자, EMU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급행열차는 107km로 일반 기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달리는, 자, 지하철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노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차하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고요. 또 주택가격도 이 일반 정차하는 월판선역보다는 좀 가치평가가 많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인덕원역은 일단 많이 올랐고요. 판교는 원래 비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지역도 이제 광명 KTX역 비싸잖아요. 여기 지금 얼마예요? 뭐 34평 11억 전후 호가 다 실거래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2억 원 전후로 해서 지금 네이버 호가에 올라와 있는 지역이 바로 광명 KTX역입니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차하는 지역 시흥 시청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굉장히 빠른 노선, 바로 EMU가 이제 지나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택지 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요. 분양이 끝났거나,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거나, 또는 이제 분양이 예정 중인 단지들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시흥 장현역 같은 경우에는요, 시흥 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고, 향후에 이제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내려와요. 이쪽으로. 자, 신안산선이 두 갈래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곡판교선이 여기를 치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쪽 주변에 보게 되면 이쪽 오른쪽 부분은 이제 앞으로 상업시설이 좀 들어설 거고요. 이 주변으로 보게 되면 지하철 역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아파트들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이 이제 구축 아파트가 오히려 더 가깝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동청구 아파트가 오히려 주변에 신축 아파트보다는 좀 더 가깝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축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자, 이
거리감을 좀 극복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많이 보여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이쪽 지역들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자, 프리미엄도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 시흥 장현역 프리미엄 한번 볼까요? 예, 굉장히 비싸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얼마나 올라왔나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예, 여기 예, 그 시흥시청 그 동원 로얄두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73제곱미터가 피 2억 3천 붙어서 지금 6억 9백, 뭐 6억 5백, 뭐 요 정도 선에서 나온다. 그래서 74제곱미터가 지금 6억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제일 풍경채 뭐 한 채 나왔네요. 자, 피 2억 7천 붙어서 84제곱미터 6억 8천입니다. 자, 그랬을 때 6억 8천이 아니겠죠? 자, 분양권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세금 같은 것도 막 전가시키고 막 이거 전가시키고 막 예, 불합리한 자 뭔가 이 부분을 이 매수자 입장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일단 피가 되게 비싸요. 자, 그랬을 때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가치가. 아래 지금 그 금강 그러니까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도 자, 피가 2억 5천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84 2억 3천 붙어서 6억 5천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이 자, 그 프리미엄이 다 2억 초중반은 다 붙어 있는 게 바로 이쪽 장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자, 이런 그 구축 아파트 뭐 대동 청구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장곡역입니다. 이쪽에 이제 장곡역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인강 아파트라든가 특히나 이 역세권하고 인접하고 있는 연성대우라든가 이제 진말대우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사만 한신 아파트 등 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고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그 시흥시청역 주변이라든가 능곡역 주변에 있는 이 분양권 신축 아파트죠. 자, 이 들어가는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지금 해당 지역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예,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 전략 중에 하나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쪽 지역 굉장히 치고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월판선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가게 되면 월곶 판교선이 있잖아요. 월곶 판교선. 자, 월곶 판교선이다 보니까 자, 이 월곶 판교선이 판교에서 끝나고 월곶에서 시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인천 송도부터 달리거든요. 그랬을 때 송도에서 이 월곶까지는 이 수인선이에요. 노란색이. 이 수인선을 타고 지금 이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월곶에서부터 이제는 그 우리가 판교까지는 예, 신규 노선이 생겨서 자, 이제 그 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 지금 추천드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 다른 분들도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이쪽 지역 장점도 있어요. 뭐 여기 수인선 지나가고요. 자, 월곶 판교선 여기 정차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 역세권 되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 이제 도시개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쪽에 보면 이쪽이 그 모텔가가 되게 많아요. 여기 무슨 좀 모텔이에요. 다. 예, 모텔 많이 있는데, 또 이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그 횟집들도 많고, 자, 그랬을 때 좀 약간 이쪽이 좀, 아이들 키우기에는 좀 부적절한 지역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아래 보게 되면 일단 이쪽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의 가격, 예,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 가격들이 지금 그 풍림 아이원이라든가 또는 이 풍림 1차, 2차 아파트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16년, 예, 16년이 지났고, 또는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19년, 죄송합니다. 1차는 19년, 2차는 16년이 지났고요. 이 풍림 아이원 아파트도 지금 현재 15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차 아파트가.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아파트 지금 갭이 5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판선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이제 굵직굵직한 노선을 다 치고 가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우리가 그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도 이쪽에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우리 가천지식정보타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판교 들어서게 됩니다. 판교에 이제 일자리가 다 들어서게 되면 약 10만 개, 11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5만 7천 개인데, 2판교, 3판교가 생기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자, 이쪽 지역의 퍼포먼스, 이 가치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천 지식정보타운에도 일자리가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도 약 그 9만 7천 개 일자리가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산업벨트가 만들어지는데 4차 산업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월곡 판교선 지하철도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생기죠? 예, 그 우리가 제2경인, 제3경인 고속도로하고 이제 연결 고속도로죠. 그래서 안양 성남 고속도로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 노선이 철도와 도로망이 생기면서 이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예, 과천 지식정보타운, 판교, 예, 이 테크노밸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예, 이어주는. 자, 뭔가 산업에 그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있는 주거벨트, 그 안에 있는 주거벨트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판교, 자, 인덕원, 그리고 이제 광명, 그리고 시흥, 시청역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도 있죠? 예, 송도가 이제 그 고속, 이 열차가, 급행열차가 쓰는, EMU가 쓰는, 자, 정차역이다. 자, 그런 지역들이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고, 또 우리가 좀 더, 예, 유심히 봐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판교라든가 과천이라든가 또는 이 광명역, KTX역 단지 같은 경우 비싸잖아요. 또 최근에 이제 이쪽 시흥시청 주변에 분양권 가격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예, 이쪽 쪽은 좀 쉽게 터치하기가, 예,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촬영한 지역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시흥시청 주변에서는 이 대동청구 아파트밖에 없어요. 치고 갈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장곡역, 자, 이쪽 쪽이 장곡역이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초역세권, 연성대우, 진말대우, 그 다음에 이제 진말, 사만한진 아파트. 자, 이 아파트들 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진말 초등학교, 장곡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이쪽이 학군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예, 10분 거리 정도 위치에 이제 도보를 이용하게 되면 장곡, 초, 중, 고가 있는데 응곡중학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앞에 인강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자, 이쪽 지역에서는 이쪽 지역이 이제 신축이니까 A급 지역이고요. 이쪽이 나름대로 이제 준신축 아파트인데 좀 구축 아파트죠. 여기가 2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은 이쪽이 3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드에 따라서, 자, 투자금이라든가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자기 체력에 맞게끔, 자,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게 바로 월곡판교선이에요. 근데 이제 월곡판교선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역세권인데,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 우리가 지하철역만 볼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환경도 많이 봐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상품성, 이 아파트는 지금 좀 구축이고요. 근데 이제 장점이라는 거는 딱 5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 월곡판교선 역사가 들어선다. 그리고 이제 수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라는 거는 상승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하철 역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가격이 막 급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자, 그런데 이제 급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을 산다 그랬을 때 일단 지하철역이라든가 좀 학군, 교육이 좋은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호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신축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또는 신축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치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할 수도 있는, 자,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보게 되면 이 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이 블루밍 더마크 아파트라고 해서 광고 엄청 했거든요. 근데 광고를 엄청 했는데, 자, 미분양이 났어요. 미분양. 자, 이게 이제 2021년 10월 입주 예정인데, 자, 몇몇 분께서 요거를 미분양이 난 거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 됐던 게 싹 다 나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싹 다 나가면서 어떻게 됐냐? 지금 플러스 P로 돌아버렸어요. 이게 플러스 P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쪽 보게 되면 왼쪽은 논현동이고요. 아래쪽은 그 백옷 신도시라고 보면 돼요. 시흥시 백옷 신도시. 자, 이쪽이 지금 그 월판선, 자, 월곶이죠. 자, 월곶역, 이제 그 앞쪽에 보게 되면 이 블루밍 그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죠. 이게 지금 얼마 전까지는 마이너스 P였어요. 근데 한 며칠 만에
단 며칠 만에 이게 플러스 P로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층 중 27층이 2천만 원, 자 33층 2천만 원, 2,500만 원, 2천만 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 프리미엄이 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간 마이너스 P까지는 아니어도 마이너스 P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프리미엄이 지금 500만원, 뭐 1000만원, 뭐 8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뭐 마이너스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최근에 이제 완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뭔가 이 정차역 더블역 사건이 되는 적은 맞는데 뭔가 신축이 없어요. 신축이. 그랬을 때 이 블루밍 더마크 굉장히 이 주상복합이라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도 지금 만약에 이쪽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일단 비싸게 다른 지역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최신축 이 아파트 좀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좀 아쉬운 게요. 조금 더 빨리 왔다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 2천을 주고 살 이유는 없었다. 자, 근데 지금은 한 2천만원, 2,5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 수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쪽에 그 미취학 아동이 있거나 또는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이제 그 아이들을 다 키우고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이라면 좀 이 신축 좀 저렴한 맛, 또 이 경관, 뷰가 좋겠죠. 뷰라는 걸 좀 생각했을 때 좀 이쪽 지역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이제 월판선, 자 월곡판교선 역사 들어서고 수인선이에요. 이 수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산까지 지나서 자 수원까지 가고요. 또 위쪽으로는 인천까지 갔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좀 거주 목적으로 좀 이 생활 반경이 이쪽이신 분들은 한번 노려볼 만한 아파트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 건너편에 이 105 신도시만 가더라도요. 요거보다 비싸요.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근데 지금 아직 105 신도시는 지하철이 안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좀 신축이라는 맛을 보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본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지역에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라면 이 풍림 아이원 2차 아파트, 1차 아파트 한번 공략해 보실 필요도 있고, 풍림 아이원 4차 아파트 이 부분도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자, 이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좀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그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월판선 여기도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이쪽 노선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 노년 꿈에 그린 6단지 아파트 또는 이쪽 그 에코 메트로 5단지 3차 아파트 뭐 노년 힐스테이트 그리고 또 이쪽에 보게 되면 뭐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자 인천 이 2호선 아니 죄송합니다 이 인천 노년역을 이용해서 이 수인선이잖아요 그걸 쭉 타고 내려오게 되면 일단 이곳에서 이 수인선을 타고 쭉 그 105 지나서 이제 안산까지 지나서 수원까지 갈 수 있고 이 이곳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일단 바깥 하게 되면 또 쭉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어디로요? 이제 시흥시청 방면으로 광명역으로 인덕원으로 판교로 자 그랬을 때 이쪽이 인천 논현동이 그래도 인천에서는 살만한 지역이에요. 살만한 지역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제 10년차가 막 넘어서기 시작했고 그래도 이쪽이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 지금 가격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10년 동안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기 시작한 이 노년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그래서 하나 꿈에 그리는 아파트 보게 되면 최근에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자, 그랬을 때 월곶 자 이쪽보다는 이 인천 논현동이 그 사실 1억 원 이하에서 투자가 가능했어요. 1억 원 이하에서.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1억 원이 조금 넘어가거나 한 1억 원 정도에서 자, 투자가 가능한 자, 이 인천 논현동 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게 되면 이 원인제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에 뭐 연수 우성 2차라든가 또는 이 승기 아파트, 연수 솔밭 아파트, 연수 주공 아파트, 세경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일단 그 치고서 가야 되는 그 아파트예요. 그래서 치고 간다는 건 뭐냐면 이 아파트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렴해요. 네, 저평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인제역 그 수인선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천 1호선 지나가서 더블 역세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쪽 주변의 아파트, 자, 인천 이쪽 지역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향후 올해라든가 내년에 예, 많이 좀 주목해야 되는 그 인천 광역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인천도 올라간 적 무지 올라갔어요. 뭐 송도 같은 데나 청라 같은 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들이 지금 향후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 좀 저가 메리트로 좀 접근해 볼 그러니까 접근성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노선이 새롭게 들어가고 또 이 송도역에서 KTX역이 이제 출발이 되잖아요. KTX역. 그래서 이제 인천발 KTX 그래서 송도에서 출발해서 초지역 안산 초지역에서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역사가 생각이 안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어디냐면 야목역에서 죄송합니다. 이 어천역에서 이제 KTX역이 이제 역사가 이제 생기면서 지하철이 그 KTX가 이제 정차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쪽 일대에 가치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송도역에서는 그 월곡판교선 급행열차가 이 송도역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 송도역에서. 그럼 송도역에서 앞으로 광명이나 시흥장현이나 인덕원, 판교까지 굉장히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9호선보다 훨씬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X 노선보다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국형 고속철차 바로 E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송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쪽 송도 일대의 주변 가치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연수라든가 원인지 일대의 가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송도에서는 고속 급행열차가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수역부터 출발하는 거는요, 일단 그 9호선이 아까 47km 정도 달린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그 일반 그 월판선이 이제 출발하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71k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가기 때문에 이 노선 자 들어가는 정차는 지하철 역사 한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연수역 주변으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제 이쪽은 좀 광범위하게 봤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었고 또 괜찮은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가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블루오션이라고 보시고 자 이제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대부분이 자꾸 저도 이쪽 이야기 많이 했고 이쪽 이야기하고 안양 이야기하고 인덕원 이야기하고 안양 종합운동장 이야기하고 판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소액으로 좀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쪽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안 오른 게 월곡 판교라든가 또는 이쪽 장곡동 일대 그 다음에 시흥시청에서는 이 대동청구라는 아파트 좀 이런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렴한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10년이 좀 간 넘어가는 지역이 바로 인천 이 논현동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천 논현동 학교도 잘 되어 있고요. 아파트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지역이 이제 이 수인선하고 이제 이 월판선이 같이 이제 노선을 경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도 이제 수인선이 지나갈 때보다는 지금 이 월곡판교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되는 지역이고 현재 움직이려고 하는 그 단지들이 굉장히 꿈틀꿈틀 되는 단지들이 지금 많이 생겼다. 자, 그랬을 때 인천 논현동 여기 잘 사시는 분들 많고요. 애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 뭐 삶의 질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주택의 가격이라는 게 개발 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비슷한 사람이 끼리끼리 모여 살수록 좀 주택 가격이라는 건 좀 안정성 그리고 이제 상승률도 분명히 그에 맞춰서 받쳐지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요지가 굉장히 높다. 확률적으로 높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이 조금 우리가 인천이라는 지역 좀 부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이 가격적으로 좀 절 나가지 않았나 그동안. 그래서 이제 평가가 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은 지역이고요. 자, 배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지하철 노선이 뭐 이쪽으로 이제 가로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돌아서. 예,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배곡 같은 경우에도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올라간 편인데,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 교통편에 대한 좀 불편함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이쪽 지역보다는 하여튼간 이 원인제라든가 또는 이제 연수역 주변, 그리고 이제 KTX, 인천발 KTX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월급 판교선에 그 고속열차가 출발하는 이 송도역, 자, 일대 개발 사업도 많고요. 이 일대 주변으로 지금 그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재건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진될 만한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지역들이 여러분들 이 많이 교통편도 개선이 되고 또 이 인천의 이 원인지역이라든가 또는 이 동춘역 일대가 생각보다 좀 애들 키우고 살기가 괜찮은 지역이에요. 자, 근데 굉장히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송도인데 송도는 또 더럽게 비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뭔가 가성비를 뽑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고요. 자, 이쪽 위쪽에 이제 KTX 지나가고, 자, EMU가 인천, 자, GTX 때문에 이쪽이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자, GTX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송도에서 출발하는 그 월급판교선 고속열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이쪽 지역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이쪽 지역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각광을 받을 만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사업성이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좀 있어 보이는 아파트들이 많고요. 자, 그랬을 때 뭔가 이제 분위기가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접치게 되면 좀 아쉬워요. 뭔가 왜 비싸게, 비싸게 좀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블루오션 시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들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곶에서 판교라고 해서, 자, 월곶부터 이 판교 안에 들어가는 라인만 볼 게 아니라, 자, 이제 EMU라는 걸 생각하고요. 이 송도에서 출발하는 이 굉장히 빠른 노선, 이 노선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 월판선, 예, 일반 전동차 71km, 그 다음에 이제 EMU 급행열차는 107km. 그래서 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9호선이 46km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동차보다도 느리고 EMU보다는 훨씬 더 느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이 노선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지역적으로도 좀 폭넓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월급판교선이 송도부터 출발을 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좀 새롭게 아셨다는 분이 좀 생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좀 이 월판선 신안산선도 굉장히 빠른 지하철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월급판교선 굉장히 빠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GTX보다 최고 속도가 이제 굉장히 70km나 더 빠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고요. 또 이제 KTX역 300km까지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GTX도 빨리 달리고, 자, 월급판교선도 빨리 달리는데, 자, 빨리 달린다는 거 뭐냐면, 이 지역적으로 좀 물리적인 거리가 좀 열악한 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GTX 노선이 들어가는, 자, 역사에서 도보로 반경 10분 이내, 10분 이내에 있는, 자, 주택이라면, 땅이라면, 상가라면 좀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 월판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금일 여러분들과 이제 전반적인 그 GTX 노선, 자, 안양역과 그러니까 안양, 인덕원역과 지금 과천역, 요게 지금 현재 좀 뭔가 신경적으로 좀 곤두서 있다. 자, 그랬을 때 요 정차역이 생기게 되면 또 골 때리는 역사가 인접하게 생기는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인덕원에 정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인덕원 일대의 가치는 달라질 거로 보여지고요. 자, 이용 객수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과천보다는 인덕원에 환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용 빈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월곶판교선, 지금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곶에서 판교 라인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좀 인천, 우리가 넘어서서
논현동이라든가 원인제라든가 연수동, 그 다음에 이제 송도까지도 좀 폭넓게 보자. 자, 그런 차원에서 한 번씩 치고 봤고요.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되면 단지별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해선이라든가 또 이제 신안산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그 예전에 우리가 많이 둘러봤었잖아요. 추천도 많이 했었고. 자, 그랬을 때 그런 아파트들을 다시 한번 보고 가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그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